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채택 칼춤을 두리뭉실하게 하나의 살인 행위로만 판단하여 수사하고 재판하였습니다. 찌르다 못해 도륙을 하였습니다. 이 부위를 계속 회칼로 국가가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채택 행동을 살인행위로 축소하거나 편의대로 쏟아내는 거짓말을 믿어주고 이해해 줄 것이 아니라 잔혹한 사체 훼손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입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제 딸의 친가하고 외가 연로하신 병약한 어르신들이 지금 제 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유학 가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얼굴하고 제 목소리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목소리는 음성 변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저는 서초 아라타워 옥상에서 벌어진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딸이 최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눈과 목 뒤 등 살인마에 의해 사체 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만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였지만 결국 4년 늘어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남편 살인범 고유정,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남편 살인범 이은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살인범과 하남 교제 살인범까지 잔혹한 살인범에게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해온 법원에서 유독 채택에게만은 무기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에서 예고된 참사입니다. 첫째로 채택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하였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된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재판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살인범죄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입니다. 이는 채택이 이혼 소장을 학교로 보낼 것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자와의 동거 관련한 말다툼 등 피해자 측에 원인이 있다는 변명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인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채택과 그 모친에게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아빠와 상의하였고 설명했었던 사실 및 사건 당일에도 채택과 피해자가 함께 동거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재판부가 무시한 것이 원인입니다. 채택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사안으로 제2유형이 아닌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어야 합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채택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기 이전인 작년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채택이 피해자를 가족과 분리시킨 후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홀로 학교에 유학 서류를 제출하고 강남 빌딩을 사전 답사한 비정상적인 시간들의 의미, 즉 살인에 대한 준비 기간의 행적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채택이 이 기간 동안 보여준 행동은 피해자와의 말다툼과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오로지 피해자를 살해한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고
이를 준비했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보통 동기 살인이라는 판단은 너무나 허술하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거짓말을 그대로 믿어준 것입니다. 많은 신문, 유튜브와 블로그 등 인터넷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형을 선고하지는 못하더라도 유기형을 선택한 재판부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원망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통된 반응은 재판 결과가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상식과는 많은 거리가 있고 사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깊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이후 2심이 진행 중이던 2025년 1월과 3월 MBC 실화탐사대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 많은 법의학자와 후검 전문의들이 최대한 사체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의견들마저 무시한 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2차 공격이 살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신의 비정상적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피해자 사체를 폐칼로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변경되지 않았고 재판부 또한 이를 그대로 두었을 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경동맥이라는 것은 인간의 급소라는 사실은 일반인도 잘 알고 있고 의대생인 최은 경동맥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 기록을 남겨두며 향후 수사를 대비한 치밀한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칼춤을 두리뭉실하게 하나의 살인 행위로만 판단하여 수사하고 재판하였습니다. 최대이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경동맥을 수십 회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목은 내부 장기가 다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최대은 이어진 2차 공격에서는 이미 숨이 멎어져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경동맥이 아닌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뒤, 그리고 목 정면, 양쪽 눈, 이마 부위를 회칼로 무자비하게 찌르다 못해 도륙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 여러 곳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훼손행위이고 살해할 의도로 경동맥을 집중 공격한 1차 공격 행위와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르게 구별할 수 있으며 일반인 누가 보더라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 딸을 살인하면서부터 사체 훼손하는 과정까지 제가 재연을 하겠습니다. 제 신체가 제 딸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왼쪽 손과 오른쪽 손, 이 볼펜이 제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제 딸에게 국어 비문학이라는 수능과 관련된 내용을 제 딸의 휴대폰을 통해서 제 딸에게 직접 검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런 서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에 검색을 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모자를 써서 그러는데 여성분의 머리카락이 이제 길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왼손으로 제 딸의 정면에서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왼쪽 경동맥 쪽을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고 이 부위를 계속 회칼로 찔러요.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계속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이 나겠죠. 나중에 이게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이 자세로 동동맥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분출하면서 수십 초에서 1분 안에 사망을 합니다. 제 딸이 이렇게 엎드린 채, 사망한 채 엎드린 채 있을 때 차장은 미리 준비해온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요. 환복을 합니다. 환복을 하고 나서 저기 보이는 난간이 소초 아라타워 옥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난간에 올라가서 앞에 환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서 있는 모습을, 살인이 시작한 시점은 2024년 5월 6일 오후 4시 50분경입니다. 최이 왼쪽 경동맥을 계속 찔러서 제 딸을 사망하게 한 이후 옷을 갈아입고 소초 아라타워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일반 시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한 시각이 5월 6일 오후 5시 22분에서 23분경입니다. 즉 살인부터 환복 후에 옥상 난간에서 서성이는 시간까지 이미 30분이 지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시 난간에서 내려옵니다. 난간에서 다시 내려와서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시 얼굴을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고 뒤에서 목 뒤 이 부위를 칼로 이렇게 계속 찌릅니다. 찌르고 다시 오른쪽 목 귀 밑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또 찌릅니다. 또 찌르고 다시 제 딸의 정면으로 와요. 정면으로 오고 다시 왼손으로 머리를 제낀 상태에서 이 부위를 계속 찌릅니다. 계속 찌르고 제 딸은 눈을 뜬 채 사망을 했습니다. 눈을 이렇게 찌릅니다. 이렇게 찌르고 이마를 다시 이렇게 찌르고요. 그 외에 여기 정면 여기 보이시죠? 이 부위를 또 찌르고요. 그 외에 다수의 얼굴에 이런 자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새벽이 환복을 한 이후에 일반 시민이 신고를 해서 119 구급대와 경찰들이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왜 살인 현장을 발견을 못했냐? 그 이유는 왼쪽 경동맥에서 이미 수십 초에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피가 다 분출해서 다 빠져나와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어떤 짐승을 상대로 실험을 해보면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이 피가 다 이미 분출했기 때문에 환복을 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왼쪽 경동맥 그보다 훨씬 많은 부위에 사체를 훼손했을 때도 옷에 더 이상 피가 분출하고 피가 튀길 남아있는 피가 단 한 방울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동욱이 환복한 옷에는 피자국이 없었기 때문에 119 구급대와 경찰분들이 최동욱이 살인을 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까지 다 했고, 사진 뭐 얘기를 해서. 이유로서는 다시 한번 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이러한 잔혹한 사체 훼손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에 줄 것을 요청하고자 사체 훼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국가가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대 행동을 살인 행위로 축소하거나 편의대로 쏟아내는 거짓말을 믿어주고 이해해 줄 것이 아니라 잔혹한 사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우선이고 기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인간으로서는 좀 보기 힘든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모든 사진을 다 여기다가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귀예요. 왼쪽 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위가 벌어져 있어요. 제가 순천향병원 안치실에서 제 딸의 얼굴을 만지는데 목뼈가 붙어있지 목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시간이 더 있었으면 제 딸의 목을 아마 두동강을 냈을 겁니다. 이 안에 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심장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기가 이 구멍 사이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이게 사체 훼손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사체 훼손이라는 건지 검찰하고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다 나눠드릴 거고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못한 최대 치부, 즉 동성애와 변태적 성행위에 대해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어렵게 밝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이 사건 처음부터 범행 동기가 최대 피해자를 통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숨기고 후일의 병원을 안정적으로 개원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유학을 떠나기 직전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급하게 혼인신고를 강행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바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였지만 검찰이나 재판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최대 수능 만점의 의대생이라는 이유로 온정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온 여타 사건과 비교하여 가족 사이에 벌어진 더 참혹한 살인사건을 오히려 더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최대는 자신이 의사로 생활하더라도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이용하여 혼인신고도 하고 피해자 집안의 재력에 기대어 개원 의사의 삶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대는 피해자의 사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를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하였고 자신의 계획에 반하여 제거 대상으로 생각한 소시오패스였습니다. 최대 사체 훼손에 대한 별도 고소를 접수하는 만큼 다시 제기하는 사체 훼손 행위에 대해 최대의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강남 서초타워 옥상 의대생 살인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엄벌탄원서에 동참해서 함께 분노하고 마음을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를 방송에 담아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신 MBC 실화탐사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SBS 모닝아이드 프로그램 제작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순간에도 엄벌탄원서를 써주고 계신 시민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겹치지 않게 하나씩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파일이나 원본
예, 그 뭐 명함을 딱 주시면 그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예, 예, 예. 그리고 피해자 사진을 그 상처 부위만 일부만 여기 삽입을 했고요. 일단 아까 그 피해자 아버님이 실제 본인이 연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그 언론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는 사체 손괴 부분을 별도로 보수청을 접수했고요. 사체 손괴 부분은 지난 1년간 수사기관에 많은 자료를 통해 저희가 요청했지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공수장 변경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이 나눠드린 유인물에 삽입된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최종욱 1차 공격을 가해서 생긴 왼쪽 경동맥 부분이고 그 부분은 국가수에서 개방성 손상이라는 것은 자상, 그러니까 칼에 찔려서 다수의 자상이 겹쳐져서 하나의 개방된 공간에 상처가 생긴 그렇게 표기합니다. 개방성 손상이라고. 5cm 바이 5.5cm 개방성 손상이 왼쪽 경동맥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 그러니까 5.5 바이 5.5라는 큰 개방성 손상이 왼쪽 경동맥에 두 곳이 생길 정도로. 근데 실제 그 자상의 횟수는 수사기관에서 한 10번 찔렸어요. 대충. 그럼 그 10번이라는 게 수사기관에서 계속 이어졌고 실제 10번인지 20번인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방성 손상에는 사진 속에 나와 있지만 찔러서 얼마나 여러 번 찔러야 어떤 일정한 공간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사람의 신체가 훼손될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런 개방성 손상이 두 곳이나 생긴 그런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인이 기소에 이르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게 여러분들이 봐도 아마 공감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경동맥은 찔리면 10여 초 이내에 죽는 걸로 나와 있고 의대생인 최동욱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 검색 기록을 일부러 남겨둡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기관에서 보면은 이 행위 직전에 인터넷으로 경동맥을 찔리면 사람이 얼마나 빨리 죽는가를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0여 초 만에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경동맥 개방성 손상도 제가 국가수 검사서 기억하기로는 한 5.5 곱하기 8 저것보다 더 넓은 개방성 손상이 오른쪽 경동맥에도 생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다수의 자상에 의해서 생긴 개방성 손상으로 국가수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체 손괴를 주장한 이유는 방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대한 설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자상, 즉 칼로 찔러서 상처가 나는 것은 살인의 고의로 정말 죽이고자 하는 그런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철상, 그러니까 배인 상처는 그야말로 개인의 어떤 왜곡된 감정을 표출하는 쉽게 말하면 얼굴 여러 곳에 국가수에 나와 있는 수십 곳에 철상이 있습니다. 그건 칼을 그냥 사망한 사람의 피해자를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칼로 그냥 분풀이 하듯이 그냥 이곳저곳 칼질을 한 건데 그런 살인자의 행위를 전혀 국가기관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최동욱을 오히려 이해하고 선회하려고 확실히 살인하기 위해서라는 판시를 합니다. 어떻게 경동맥을 저렇게 5cm 곱하기 5cm 넓은 개방성 손상이 두 곳이나 생길 정도의 1차 공격을 당한 그래서 즉산 그래서 아까 환복한 핏방울이 안 튄 이유는 아까는 피가 다 빠졌다고 이제 피해자 어머니 설명했지만 그 방송에 나온 법의학자들은 이미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심장이 작동을 안 하니까 피가 뿜어져 나오질 않죠. 그래서 피가 안 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방성 손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철상이 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그냥 묻어버립니다. 왜 그걸 평가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해서 살인자를 살인자 하나로만 선택하고 그래서 유경을 선택하고 유경의 맥시멈이 30년을 선택한 그런 형을 선택하면서도 1심의 형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말은 오히려 이 재판부가 일반 시민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농락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잔뜩 해놓고는 형은 한 4년 느립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 그 실체를 알면 분노하지 않겠어요? 실제 형이 너무나 부당하고 26년이 정말 부당하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아까 살인의 유형 5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인 보통 살인 동기로 봤기 때문에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실 그 제동욱의 치부가 무엇이었고 본인이 그런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실제 살인을 한 거다라는 것을 제가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정말 자세하게 써냈습니다. 왜 제동욱은 4월 30일 피해자를 불러내서 가족들과 분리시키고 모텔과 PC방을 혼자 전전하게 놔두고 혼자 최동욱은 본가에 머물고 혼자 휴학계를 내고 혼자 아라타워를 사전 답사하고 그리고 아라타워 관광역 근처에서 옥상을 올려다보면서 자기가 그곳에서 자살 쇼를 벌일 때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그렇게 행동한 모든 흔적들이 CCTV에 다 나와 있고 그런 배드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서 제출했는데 판결문에는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물론 저희가 오늘 4차 성계를 별도로 고소하지만 아마 에서는 이미 살인죄로 판단받은 그 사건의 기판력에 관한 또 소송법적인 방어 수단을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살인죄에서는 이 자상 부분,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살인에 관련된 부분을 몽땅 묶어서 살인 행위로만 본 잘못이 있지만 철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건 사죄 송계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그쪽에서 비판력으로 인해 사죄 송계 부분을 뭐 이렇게 방어하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미리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도 수사기관에서 또는 이 사건을 사후에 담당할 검찰에서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달라는 간접적인 어떤 사실 요구이자 목소리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고소인은 아버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읽을 때 저희 4월 30일과 5월 그 4일, 그러니까 5월 5일 그 피해자 모텔로 가기 전까지 그 본인이 그 아까 유학이라는 단어를 저는 들어가지고 유학이 아니고 휴학, 본인이 다니는 대학에 휴학계를 제출합니다. 5월 3일 날 휴학계를 제출하고 그 유학이 아닌 휴학이라는 단어로 보고 혹시나 오기가 있을까봐 그 단어는 수정해 드리고요. 경찰 단계에서 사체 관계로 조치가 아예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검찰이? 예, 그 경찰 단계 수사 보고서상에서 보면 애초에 이 사건을 살인죄로만 해서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들이 만들어집니다. 뭐 온갖 수사 보고서 보고서는 되게 많지만 대부분 다 살인에 관련된 겁니다. 실제 1심 재판 과정에 담당 검사였던 김재희 검사도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사체 손괴란 단어를 실제 언급합니다. 언급하면서도 별도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검찰도 그게 아니다.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한 걸 구분해서 보고서를 쓴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적어도 5월 28일 국가수에서 부검이 나오고 5월 30일 날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적어도 부검 내용을 보면은 자상이 있고 철상이 있고 상처 부위가 여러 곳에 있고 실제 그 어떤 피가 얼마나 나왔고 왜 이 최동욱의 옷에는 피가 튀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면밀히 살펴보면은 이미 1차 공격 과정에서 경동맥을 10여 차례 이상 찔러서 개방성 손상이 저렇게 두 곳이나 생길 정도인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나와 있는 최동욱이 말한 최초 경찰 5월 6일 당일 조사에서는 1차 공격 이후에 2차 공격 시에 사망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분명히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사람이 사망한 걸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서 계속 공격했다 이렇게 말한 진술이 변경이 있어요. 변호인이 서면 이후에 5월 10일 이후 진술에서는. 그러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그런 사람의 말을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된 진술을 오히려 믿고 계속 확실히 살해하기 위하여, 확실히 살인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피고인을 오히려 편들어주는 그런 표현은 실제 피해자 측에서는 너무 분노할 그런 표현들입니다. 혹시 2차 공격에서 최동욱 피해자를 이렇게 칼로 몇 차례 공격했다 이런 것도 그것도 본인이 말한 10여 차례 찔렀다는 이 말 그대로 수사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5월 28일 날 이 사건은 5월 6일 날 일어났지만 5월 28일 부검감정서에는 자세하게 찰상이 몇 곳, 자상이 몇 곳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합치면 몇 곳? 28곳 정도입니다. 벌어질 정도면 원형을 쓰는데 가름하기가 어렵죠. 몇 번을 쓸 수도 그러니까
글쎄요. 저희가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도 제가 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인 통화 과정에서도 그런 별도 기소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